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는 토크멘터리 공감의 김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충남대학교 윤석진 교수, 그리고 대전 여성단체연합의 임정규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고요. 게스트로는 리더스 교육평가원의 조미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갈수록 취업하기 어렵다는 요즘입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유학을 갔다 와도 좋은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서도 과감하게 자신의 재능을 찾아 나선 아이와 그 부모가 있다고 해서 저희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실까요? 탁구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인 곳.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탁구에 빠져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탁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동혁 어린입니다. 대전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스무즈를 좀 넉넉히 해서 잘라서 동그란 공 모양으로 말아주세요.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한 개만 만들면 돼요.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교실. 탁구 훈련을 하던 동혁 군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를 치던 모습과는 달리 왠지 조용한 모습인데요. 격한 운동을 하는 아이 같진 않아 보이죠? 동혁이가 굉장히 수줍어하고 말수도 많이 없는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런데 체육 시간이나 놀이할 때, 운동할 때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운동 기능이 좋으니까 그런 자기 기능이나 특기를 잘 많이 표현해서 탁구할 때 아까 굉장히 수줍어하는 모습 하나도 없어지고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고 눈빛도 날카롭고요. 탁구만 하면 눈빛이 바뀐다는 동혁이.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교내 탁구장이군요. 밥 먹고 쉬는 시간 때 탁구치. 친구들하고 하니까 재밌고 그냥 그래요. 너무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도요. 그 탁구요 서브는 연습을 해요. 그 정도예요, 진짜. 정말 그렇군요. 이런 동혁 군의 최대 관심사 역시 탁구, 온통 탁구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해가지고 탁구가 좋아요. 상대방과 공 주고받는 거하고 상대방과 게임하는데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탁구가 얼마나 좋아? 탁구가요? 그 인생이 그냥 그죠. 그날 밤 근처 탁구장에서 동혁 군을 다시 만났습니다. 탁구공을 바구니 한가득 담는데요. 이 많은 탁구공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서비스 연습할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혼자서 척척 탁구 연습을 하는 동혁 군. 그 모습이 제법 능숙한데요. 하루 이틀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스스로 하면 더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겨우 8살에 탁구를 시작했다는 동혁 군. 어쩌다가 탁구에 흠뻑 빠지게 됐을까요? 국가대표들이나 국가대표들 탁구 치는 거 보고 잘 치는 거 보고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쳐봤어요. 그게 누구였어? 장지표를. 중국의 탁구 국가대표 장지커 선수. 그의 플레이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탁구동에서 찾아봤는데 멋지고 탁구 잘 치고 이래가지고 더 탁구에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옳지. 혼자 연습하던 동혁 군이 이번엔 어른과 함께 탁구를 칩니다. 바로 동혁 군의 아버지입니다. 거의 매일 같이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구로 시작해서 아들하고 탁구로 하루를 마감하고요. 평상시 얘기하는 것도 다른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게 없고 뭐 좋은 다 탁구 얘기로 해서 탁구 끝나고요. 그래요. 예. 부자지간을 끈끈하게 이어준 것은 바로 탁구였습니다. 동혁 군이 탁구에 빠지게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탁구를 좋아하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연스레 탁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이고 그래 아빠랑 같이 그때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냥 취미로 탁구 배워서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한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취미로 이렇게 하게 했죠. 그런 동혁 군의 실력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대회에 나가 또래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어리지만 동혁 군의 가슴에 탁구 선수라는 꿈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 반에 꿈 없는 애들도 있어요. 꿈이 없어가지고 꿈 뭐 할지 헤매고 있는데 저는 딱 꿈을 딱 잡아가지고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계속 끝없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력차가 다를 것 같아요. 주변 회사 직장 동료들도 선배님들도 항상 그 말을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낫다. 공부는 중간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지만 탁구는 체육은 1인자가 아니면은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탁구를 실제로 해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적극 추천했습니다. 예. 며칠 후 동혁 군을 만나기 위해 훈련 중인 체육관을 찾았는데요. 최고의 탁구 선수가 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습니다. 맨 처음에 기본 연습하고 있다가 저 몸을 다 풀면 게임으로 들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야, 훈련은? 오늘은 2시부터 7시까지. 동혁 군의 실력을 한번 보기로 한 제작진. 그런데 공은 자꾸만 아웃되고 왠지 몸이 좀 덜 풀린 모양입니다. 지금 살짝 긴장돼. 긴장했어? 왜 긴장했어? 아저씨를 계속 찍고 지금 원래 이래가. 실력이 잘 안 나와? 아니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 수줍어하는 모습도 잠시. 어느덧 페이스를 회복하더니 강서구와 스매싱을 신나게 날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체육관 다른 테이블에서는 또 다른 선수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동혁 군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6학년 형 장성일 군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가볍게 덤비지 말고. 그렇지. 잘했어. 6학년 학생인데 전국 대회에서 개인 단식을 무려 한 4번 정도를 개인 단식 우승한 전력이 있는 친구고요. 지금 뭐 이제 내년에 이제 동산중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진학하는 데 있어서 아직 유망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코치 선생님이 훈련 중인 동혁이를 찾아왔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야, 동영이 드라이브 많이 좋아졌는데? 다리 받치고 더 다리 그렇지. 좋아. 동혁이 한번 저 성일이 형이랑 게임 한번 해볼까? 어때? 좋아? 그래, 게임 한번 하러 가자 그러면. 가자. 예상치 못했던 코치 선생님의 제안. 동혁 군도 긴장하며 따라 나섭니다. 성일이하고 동혁이하고 게임 한번 해보자. 이번에 남주가 심판 봐주고 성일이하고 동혁이하고. 그토록 닮고 싶은 형과의 첫 대결. 동혁 군의 표정이 결의에 차 보이는데요. 첫 공격에서 점수를 따낸 동혁 군. 하지만 이내 점수를 내주며 실력차를 보여주고 맙니다. 잘 받아 넘긴다 싶다가도 급회전하며 날아드는 공에 라켓을 대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쉽게 풀리지 않는 경기입니다. 좀 급해. 빼고 조금만 천천히. 알겠지? 괜찮아, 괜찮아. 어느덧 2세트째. 서브 그리고 공격.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찬 기합을 넣어봅니다. 장성일 선수는 같은 동혁이하고 왼손잡이의 세이크 전형이기 때문에 동혁이가 항상 성일이 형이 연습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저렇게 또 롤모델을 삼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임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동혁이가 아직 4학년인데 저렇게 빠른 박자도 잘 받고 코스도 사이드 빼는 거 보면 나중에 커서 탁구 더 잘 칠 것 같고 지금도 잘 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탁구라는 공통 분모 아래 함께 꿈을 키워가는 두 선수. 아직 배울 점이 많은 동혁 군에게 오늘의 대결은 큰 경험이 됐을 겁니다. 저보다 잘 치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성유정처럼 잘 쳤으면 좋겠어요. 동혁이의 장점은 우선은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은 친구고요. 그리고 백핸드 같은 것도 박자가 좀 빠르기 때문에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앞으로 진학을 해서 더 지금처럼 노력하고 훈련을 매진을 한다면 이제 좋은 선수로서 이제 실업팀도 갈 수 있고 탁구 선수 중에서는 정영식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난 체육관에 정적이 가득한데요. 오늘 수고해서 저희가 내일 보자. 바이바이. 응. 훈련을 마친 아들을 데리러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날씨 너무 춥지? 네. 너무 춥다. 오늘 뭐 먹을까? 네, 돈가스 김밥. 돈가스 김밥 먹고 싶어? 네. 따뜻한 오뎅 국물에? 네. 그래, 그거 먹자. 가자. 꿈을 위해 달리는 아들, 그리고 그 곁을 함께하는 아버지. 늦은 저녁 시간, 아들의 출출한 속을 달래줄 김밥 한 줄에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성일이랑 게임해봤는데 성일이 봐준지 모르겠지만 막 살짝 절치기를 하면서 저한테 쉽게 졌어요. 상일이 형이? 쉽게 진 게 아니고 거의 9점 정도 땄어요. 7점이나. 김밥을 가운데 놓고 대화가 탁구공처럼 오가는 시간. 동혁 군에게 아버진 탁구 이야기를 나눌 친구 같은 존재이자 탁구 선생님입니다. 상일이 형이 뭐가 멋있는 것 같아? 할 때? 제가 드라이브 걸면 다 뒤로 떨어져서 맞드라이브. 맞드라이브? 저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내리잖아. 내리고 이게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내리고 그냥 쫙 올린다고. 그거를 잘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자 간의 대화. 이런 교감을 통해 아버진 아들이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선 동혁 군의 어머니가 밤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혁 군이 탁구를 하면서 시작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라고 합니다. 운동량이 많으니까 저녁을 학교에서 먹어도 급식을 해도 이제 아무래도 집에 오면 좀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이제 자기 전에 좀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어린 나이에 탁구 선수의 꿈을 가진 아들. 그런 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함이라지만 밤마다 식사 챙기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버님은 이제 훈련을 또 같이 해주시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집에서도 이게 힘들어요. 운동선수를 이렇게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들 어서 와. 고생했어. 어땠어 오늘? 힘들었어?
아직은 어린 아들. 사실 어머닌 아들의 꿈이 처음엔 많이 걱정됐고 그래서 무조건 찬성할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동혁이 시작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근데 동혁이가 유치원 때 7살 때는 가끔씩 주말에 한 번씩 따라가더니 이제 1학년 때 주말마다 가기 시작하고 그게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혁이도 좋다고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동혁아 하기 싫으면 하지만 이 얘기를 이제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는 생각 안 하려고요. 이왕 하기로 한 거 열심히 뒷바라지 해줘 보자. 남들보다 일찍 또 남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꿈을 찾아 나선 아들. 부모 역시 아들의 꿈이 부르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는 중입니다. 저희 시대 때는 무조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를 지켜볼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또 공부로 성공하기도 힘들고 공무원 되기도 얼마나 고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공하기 간단하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정말 동영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고 그게 뭘까? 그 탁구인 거 느껴서 두말 안 하고 또 아들이 좋아하는 걸 무조건 밀어주려고요. 나쁜 짓 아니면은 제가 능력 되는 한 계속해서 그걸 도와주려고요. 와, 정말 동혁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서 행복해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른으로서 좀 흐뭇하게 바라봤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 보고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게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그 스스로의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그게 참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빠가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네. 그 말이 참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동혁이 아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아들이 또 해주니까 흐뭇하고 거기에서 또 완성해 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만족을 하는 모습이라서 참 흐뭇하게 봤습니다. 대부분 그 부모님하고 자식 사이는 아마 저렇게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밥을 먹으면서 같이 소통하고 공통의 어떤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를 부모님들 다 알지만 쉽지 않죠. 돈 벌기도 바쁘고 그럼요. 집에 들어오기도 바쁘고 야근하고 피곤하게 와가지고 각자 자고 나가는 식구라고는 하지만 각자 그냥 한 집에서 머물다가 또 다음 날을 맞이해야 돼서 이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시대가 원하는 이 또 부자지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인터뷰에 아버님이 꼭 공부만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서 공부 외에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좀 발굴해서 지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윤 교수님 세대만 해도 웬만큼 공부하고 이제 좋은 대학 나오면 좀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어떤 고성장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굉장히 풍요로웠던 어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었어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였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그 어떤 취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과사무실에 학교 그 학과 사무실에 입사 원서 같은 것들 막 쌓여 있는 그럼 학생들이 그거를 안 가져가기도 하고 골라가는 거죠. 네, 뭐 골라가기도 하고 그렇네요. 뭐 이랬던 때인데 뭐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은 아주 정말 오래된 옛날 이야기 같기는 하는데 그 고성장 시대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이제 시점은
고용의 종말, 저성장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요즘 청소년이나 청년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무원 그리고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워낙 많아요. 그래서 취업 한파, 뭐 낙타 바늘 구멍이 아니고 취업 바늘 구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전히 이제 불안정한 그 일자리에 결국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지금의 세태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내 아이가 좋은 직장 나와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목표이자 꿈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동혁군의 경우에는 탁구 선수, 중국의 아주 유명한 탁구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탁구 선수의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계기를 좀 가져야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인가라는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생 몰두할 업은 공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는 10,000가지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현장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직관으로부터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초등학생의 65%는 과거에는 없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이 전통적 방식의 룰에만 여전히 익숙한 어떤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더 이상 좋은 직업이 목표가 아니고 부모랑 함께 현장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이 탐색하는 과정, 학교 밖에 현장을 다니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부모에게도 많이 요구되고는 있습니다. 실제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근데 만약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그러면 정말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어찌 알겠느냐 막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건 어떤 주변의 뭐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일 수도 있긴 하는데 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이렇게 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뭐 주입을 받다 보면은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로 설계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방법은 일단 자기를 좀 잘 이해하고 자기를 좀 알아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기를 좀 알고 그다음은 이제 주관적인 자기 이해를 했다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면 뭐 어떤 검사 툴, 그러니까 진로 검사든 인적성 검사든 이런 검사에 관련된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테스트나 그 아이에 대한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방법으로도 아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방 도구 앞에서 실습 교육이 한창 진행 중인 요리 학원. 그중 눈에 띄는 한 남학생이 있습니다. 칼 쓰는 모습이 하루 이틀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우희찬 학생입니다. 지난 12월 대전의 어느 시장. 이곳에서 희찬 군을 다시 만났습니다. 요새 요리 프로도 많이 나와서 또 관심 있는 요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 찾아봐야 그 요리 그 재료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이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아직 잘 몰라서도 그런데 더 알기 위해서 좀 더 돌아다니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등학생, 그것도 남학생 혼자 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흔하지는 않죠. 토마토 소스, 홍합, 관자. 공죽은 근에 3,000원, 키로 5,000원 드리고 생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세요. 확실히 이제 좋긴 좋은데 이건 키로에 10,000원이세요. 집에 누가 와서 요리해 주려고 재료들 보고 있어요. 요리 어떤 거? 토마토 해물 파스타 하려 하는데요. 네, 해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스타 하려 하는데 뭐 넣으면
어울리나요? 보통 이 모시조개로 많이 해요. 네. 뭐 봉골레, 뭐 이런 파스타. 네. 그거 많이 하시고요. 희창군에게 시장은 또 다른 배움터인데요. 이렇게 식재료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요리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중입니다. 확실히 그냥 요리할 때보다는 제가 직접 재료를 느끼고 뭐 단단한 정도나 그런 걸 확인하면서 하니까 제가 요리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몇몇 학생들이 모여 요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희창군의 얼굴도 보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잡채. 자, 우리 여기 지금 잡채는 기본적으로 간장 양념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희찬이 간장 양념 기억해? 파마늘 들어가고 깨소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추 좀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맞나요? 네. 참기름까지 7개 맞아요.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듣는 희창군.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요리를 배울 생각을 했을까요? 제 꿈과 연관돼 있어서 학원을 찾아오게 된 계기가 됐고 지금 학원 다닌 지는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배운 것을 실습해보는 시간. 희창군도 분주해졌습니다. 요리를 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왔던 친구예요. 다른 친구하고는 다르게 이제 목표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조리가 좋아서 이제 왔던 친구라서 제가 이제 희찬이를 받았을 때는 딱 2가지만 보고 받았어요. 일단은 목표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와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생각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 요리는 네가 진짜 좋아서 하니 이제 요리에 대해서 이제 딱 물었었을 때 그때만큼은 또 눈빛이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신 있게 저는 진짜 요리가 너무 하고 싶고 이제 2번째는 이 길로 해서 자기는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좀 남아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희창군은 잡채를 잘 만들고 있을까요? 어째 분위기가 좀 심각한 것이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지적을 듣는 모양입니다. 재료 분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직 여기 석주 안 따듬고 도라지 껍질을 안 깠잖아요. 안 깐 상태에서 지금 계란이 먼저 들어갔어요. 이왕이면 재료 분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한식 만들면서 제가 하면서 어려운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쉽게 해주시니까 엄마가 존경스럽고 좀 더 잘하고 싶어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도 느끼고 참 기특하죠. 하지만 아직은 어려운 게 많은 요리 초보. 그래도 결국 그럴싸한 잡채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배워가면서 희창군은 더 성장할 겁니다. 사실 이제 희찬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좀 열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부모님도 처음에는 요리 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뭐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시간이 지나도 그 목표의식 자체가 이제 항상 이제 그대로다 보니까는 그냥 부모님이 한 번 정도는 그냥 희찬이를 믿어보고 한번 이렇게 보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보냈던 계기 자체가 지금은 이제 희찬이가 자기가 이제 그전에는 조금 더 소극적인 느낌이 좀 있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자체에서 아이가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이 눈앞에도 보이시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사실 집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희찬이한테 밀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며칠 후 희창군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찾은 제작진. 오늘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인데요. 교실에서 종례가 한창입니다. 기말고사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했고 한장 인사. 저는 선생님께 경례. 시험 잘 봤어요? 아니, 시험 그냥 그냥 봤어요 그냥. 많이 어렸어요? 네. 시험의 스트레스도 잠시. 희찬군이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시험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먹으러? 네. 어디서? 저기 짬뽕집 약간 현대식 짬뽕에 맞게 조금 바뀐 곳 있는데 네, 거기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 평소 희창군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직접 만들어갖고 가져와요. 애들 이렇게 주려고. 그리고 전날에 가끔씩 막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막 이렇게 해갖고 저 뭐 만들었다 이거 가져오겠다 해서 주고 그래요.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고 애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뭐 많이 가져와서 나눠주는 거 보면 자기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챙길 줄 아는 희찬군. 요리란 나눠 먹을 때 가장 맛있다는 것이 희찬군의 생각인데요. 배품으로서 얻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일단 나눠 먹는 게 그래도 좀 좋고 제가 했는데 저한테 입맛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있어야 잘 되는 요리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줘서 테이스팅도 시켜볼 겸 해서 뭐 고칠 부분 있나 해서 네, 애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더 요리를 이렇게 좀 바꿔요, 맛을. 네, 그래서 참고해서 다른 때 하는 편이에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난 뒤 희창군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샌드위치 샐러드 수업이라고 교수님이 맡으신 파트가 있는데 그거 도와드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리사라는 꿈을 향해 가는 길.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며 희창군은 고마운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부모님 둘 다 매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빠질 때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러고 있는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친구들한테도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마다의 꿈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와중에 희찬군의 꿈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빨리 뭘 해야 할지 찾은 것 같아요. 잘할 자신이 있어서 걱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뭘 하고 있을지 그런 거는 걱정은 안 되고 제가 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오늘 요리 강습이 열릴 대전시민대학. 희창군이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오기 전에 준비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찬 일찍 왔네? 네, 방금 도착했어요. 아, 그랬어? 그럼 뭐 준비했어? 저희 빵 잠깐 조금 정리하고 이제 뒤에서 더 꺼내와야 돼요. 일단 이거 준비 같이 좀 하고. 희창군은 매주 한 번씩 요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외부 강의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하게 됐을까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요리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좋았던 친구라서 데리고 하다 보니까는 착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예쁘다 보니까는 지금은 제가 요리 학원에서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조교로도 여기저기 좀 다양한 수업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지만 해야 할 일들이 쉽진 않습니다. 보조 역할이다 보니 한쪽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이 대부분인데요. 할 수 있어 없어?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완전 반으로 자르지 말고 살짝 이렇게 입 벌리듯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치즈까지 이렇게 놓는 과정까지 네가 해봐.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특별한 임무를 줬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희창군에겐 그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선생님과 같은 위치에 오를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어차피 다 요리를 하려면 겪어봐야 할 부분의 하나인 것 같고요.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일단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
제가 나중에 더 잘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잘하려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버텨나가야 남들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왔어요. 아들 왔어? 오늘 어떻게 힘들었지? 괜찮았어. 수고했어. 오늘 뭐 했어? 밤 10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들리는 칼질 소리. 집에 돌아오자마자 뭔가를 요리하는 희창군. 또 무슨 일일까요?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치킨 마요 덮밥 하고 있습니다. 남은 치킨으로 쉽게 할 수 있어서 치킨 남으면 종종 해 먹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희창군의 어머니. 그럼 재료가 뭐? 희창군이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자주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바쁘다 보니까 또 스스로 할 기회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가 원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하고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해주면 그렇게 맛있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많이 먹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본인이 워낙 잘하니까 그냥 믿고서 엄마도 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또 제가 한식 말고 양식 쪽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입맛이 달라서 저는 제가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그래야 또 제가 원하는 그 스타일이나 뭐 그런 걸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리에서 요새 각자만의 그런 스타일을 조금 중요시해서 그런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엄마처럼 능숙하게 요리를 하는 희창군. 처음 요리사가 되겠다는 아들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아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건가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본인이 저거 요리를 하는 동안은 집중해서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도 좀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도 잘 이겨내고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 뜻을 따라주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뚝딱 한 끼 식사가 만들어졌나 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치킨 마요 덮밥인데요. 아빠 식사하세요. 다 됐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야. 식사를 못한 아버지 목까지 준비한 희찬군. 아들이 차린 밥 한 그릇이 부자지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휴일 때 이제 우리 희찬이가 컨디션이 좋으면 주말에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많이 기대되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제 입맛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해주는 음식이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들. 그런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요리사의 포부를 밝혔다는데요. 당시 걱정되던 마음이 지금은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중3 겨울에요. 과연 진짜 요리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걸까? 아니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한다는 걸까? 어떤 도피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자신이 없대요. 근데 어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도 갖고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공부로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자기는 이쪽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마음이 신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더 이제 좀 확신을 갖고 더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오르고 싶은 계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성실히 발걸음을 내딛는 아들. 그런 아들의 꿈을 떠받칠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부모의 열린 생각과 믿음일 겁니다. 나중에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다니면서
좀 나눠주고 싶어요. 그런 뭐 맛있는 음식이나 뭐 그런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 나눠주고 싶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긴 그 여행 같은 것인데 제가 좋아하는 배낭이나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신겨서 긴 여행을 출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오래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게 우리 아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부부, 뭐 이웃, 사회, 국가 모든 관계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일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친구 희찬이의 어떤 경험도 결국은 부모랑 자식의 어떤 믿음,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 이 어떤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믿고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아이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아까 그 동혁군의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어차피 내 피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는 우리는 부모가 조금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그 아이가 얘기하게 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네. 듣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잘 알면서도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예. 부모지만 그래 얘가 좋아하는 거 시켜줘야지 잘하는 거 시켜줘야지 하다가도 네. 당장 내일 시험이면 너 공부의 소리가 먼저 나오는 네. 게 이제 부모 마음이어서 네. 비운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어려운 것 네, 같은데요. 그 공자의 명언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즐거움을 이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부모도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네. 경제적인 가치로만 이 가정을, 이 아이를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벌려 안 벌려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가 이 가정에서도 좀 수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행복의 조건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꿈과 직결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80년대 말에 개봉을 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한 편이 있죠.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예. 그 이미 30년이 넘는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좀 남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오로지 그 성적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학벌 위주의 그 사회 풍조는 좀 개선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행복은 성적이 아닌 다른 자신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아이가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시기가 되면 참 좋은데 사춘기에는 지금 부모가 멘토가 될 수 있는데 사춘기 이후로는 이제 부모의 신뢰가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네. 부모를 잘 믿지 않고 네. 부모 말을 일방적으로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멘토라고 하는 사회적 부모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네. 잔소리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멘토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희찬 군의 경우에도 요리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멘토 역할을 해주는 분들을 좀 자녀에게 찾아주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웃이 다양한 경험을 이 아이가 이제 직업이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웃 네트워크가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필요하지요. 않을까라는 거죠. 아, 예를 네. 들어서 그 수원인가요? 누구나 학교라고 하는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뭐 등산을 좋아하는 분은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등산을 가고 뭐 요리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요리를 좋아하는 그 집에 가서 같이 요리 만들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네. 부모 혼자서 둘이서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이웃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공동체도 사실은 지금 이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에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사실 우리 옛날 그 마을의 개념이 네. 그런 거였죠. 맞아요. 마을의 이렇게 주변 뭐 다른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네. 주변 또래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랬던.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을 공동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는 건데. 스마트폰으로만 하죠. 네, 그걸 좀 다시 회복을 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바람이 드네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믿음하고 체념을 구별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잘 인내도 모르겠다, 있습니다. 너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믿음으로써 아이를 대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방송 내내 반성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20년, 30년 뒤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가르침이란 발견할 수 있게 돕는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이끌어내고 뒷받침해줘서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일,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겁니다. 토크멘터리 공감, 오늘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